네, 이번 강은요 산업안전 산업기사인데 언제냐고요? 바로 2015년 8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요 우리 시험을 본 선배들이요 합격한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 세아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문제는요 2015년 8월 16일 날 이번 시험에 적중하기 위해서 출판사와 저자가 재편집 제작성 백화사전식 해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최근 문제가 이번 시험에 적중한다 그러는데 2015년이지만 만약에 2016년부터 2016년 마지막 문제를 보시는 게 좋고 2017년 같으면 17년 문제를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요 가장 우리 교재는요 100% 저자 실명제를 갖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이 전화하면 제가 바로 받습니다. 017-321-2787로 계속 전화를 받겠습니다. 특히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과 개정된 NCS 출제 기준에 의해서 해설했습니다. 2015년이지만요. 2017년에 맞춰서 했고 내년이면 2018년 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시험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과목입니다. 1과목입니다. 다음 중 창조입니다. 어느 날부터 요새 창조 문화 때문에 대한민국은 난리 났습니다. 그렇죠. 창조성 문제 해결 능력의 개발을 위한 교육 기법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답이 보여있네요. 역할 연기 기법은 뭐예요? 롤플레잉이에요. 이거는 자아가 하는 게 지가 자아 실현은 동시에 자아 탐색을 하기 위한 게 역할 연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창조성 문제 인바스켓법도 쓰고요. 사례 연구법, 브레인스토밍은 잘 알죠. 우리는 비판 금지, 자유분방, 대량 발언 어떻습니까? 수정 발언 이렇게 쓰고요. 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역할 연기법에 했고 역할 연기법은 그래서 일종의 체험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교재 177조 적응과 역할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성 문제 해결 능력의 개발 종류는 브레인스토밍이 대표 케이스 스터디, 인시던트 프로세스, 인바스켓법이란 교육계명 큐시기법도 창조 문화 방법입니다. 태도 행동 변화가 바로 역할 연기, 매니지얼 그리드, 각종 체험 학습이 태도 행동 변화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요. 페일세이프의 적용을 가장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페일세이프는 뭐요? 인간이나 기계나 가오나 동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가하는 대표적인 기능적 안전 방법이에요. 둘 다 틀렸어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인간-기계 시스템의 최적성 설계 방법이다. 이게 아니죠. 바로 나와 있어요. 인간의 실수 또는 기계의 설계와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에 어떻게 통제를 가한 것이 바로 페일세이프. 이것은 1과목에도 나오지만 2과목에도 나오고 3과목에도 나올 수 있고 실제 여러분 시험에도 페일세이프 기법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 중에서 산화성 물질의 경고에 산화성 물질은 경고 표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산화성 물질은 다이아몬드 표시 이건 다이아몬드로 된 것은 바로 금지 표지에 준한다 그랬어요. 그럼 바탕은 파란색 아니에요. 바탕은 무색 기본 모양은 빨간 답이에요. 바로 이렇게 쉽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색도 기준도 7.5R4 7.5는 뭐요? 바로 빨간색 색상을 나타내는 거고요. 4는 뭐요? 맹도를 나타내는 거고 14는 뭐다? 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를 주재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마땅하지 않는 거 이런 뜻이죠. 첫째, 사보에 게재할 수 있어요. 회의에 참석하여 파악 토론한다. 요걸 좀 봐요. 사업장 내 게시판에 맞아요. 정해져 집합교육 등은 이게 뭐예요? 전 직원을 일한시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또 때로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답이 나오겠죠. 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합격시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우리 교재 1-226조 합격 날개도 있고요. 또 1-8의 운영 문제 만들어 둔 게 그대로 적중이 되었습니다. 5번입니다.
위험 예지 훈련 중에서요. 툴박스 미팅에 가는 툴박스 모니터 뭐예요? 공구박스에 앉아서 그때그때 안전에 대한 이야기와 안전에 대한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작업 장소의 원형 형태로 만들어 실시할 수도 있죠. 통상 작업 시작 전 한 10분 정도에 한 5, 6분도 괜찮습니다. 토의는 10인에서 근데 틀렸어. 토의는 가급적 5에서 7명 정도. 10인 이하래. 답은 틀렸다. 3번이죠. 근로자 모두가 말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자. 합의한 내용이 바로 세아책 좋아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험 예지 훈련 하나의 지적 확인 방법이죠. 그래서 TBM의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을 했지만 간단하게 인원 얼마? 5, 7명 정도로 소규모의 작업에 알며 이거는 일종의 단시간 미팅 훈련이라 그래서 즉시 적응법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6번 하겠습니다. 6번은요. 누전차 단계. 누전차 단계는 반드시 습인한 장소라든지 150호 1단계 교세는 누전차단 설치해야 되죠. 같은 안전장치를 정해진 순서에 동작시킨대. 동작상의 양보.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는 점검. 우리는 말 그대로 동작 점검 또는 이걸 가지고 작동 점검이라고 그래요. 2번 답이에요. 봐요. 안전장치 누전상에 정해진 순서에 작동시킨다 그래가 작동 점검이라 이렇게 하고 1-69 점검 방법에 의한 구분에 명쾌하게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7번입니다. 국제 노동기구는 뭐예요? ILO가 되어 있어. ILO에서. 결의된 재통계 국제적 통일안을 설명하고 틀리는 것은 국제적 통일안의 경우 모든 국가가 이 방법을 적용했다. 야,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모든 국가가 아니고 ILO에 가입한 국가가 서로가 지켰으면 좋겠다는데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다 지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완전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답은 1번이 틀렸어요. 강도율은요. 근로손실 일수를 총 인원의 연근로시간수로 나누고 사죠. 맞죠? 강도율은 뭐요? 근로 총 시간수분의 근소일수 곱하기 1000 하는 거죠. 도수율은 제 건수를 100만 배를 총 인원의 연근로시간 나누고 맞죠? 연근로 총 시간수분의 10의 6성을 하는 거고 제 건수를 나타내는 거죠. 국가별 시기별 산업별 비교를 위해 산업재해 통계를 도수율이나 강도율 비율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요? FSI라고 그러죠. 그래서 FSI는 FR 곱하기 루트 SR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5 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8번 가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하인리가요. 재해 구성 비율에서 하인리는 1:29, 300이겠죠. 1:29, 3. 경상해가 87건. 요게 87이 되면 얼마요? 3 곱하면 되는 87건이 발생했다면 무상해 사고는 건 무상해 사고는 303 곱해야 900건 찾아 답. 그럼 뭐? 이게 답이 돼. 뭐 이렇게 너무 쉬우니까요. 근데 저는 쉽다고 이러지. 여러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저는 33년 동안 했으니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또 33년 아니고 300년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년에 이 강의를 좀 거짓말 못해요. 100번도 더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학교에서요. 제가 3반을 가르쳐요. 또 다른 대학교에서 2반을 가르쳐요. 박사과정 1번. 학교 강의만 한 6번 정도 하고 있어요. 한 해, 한 학기에. 그뿐 아닙니다. 제가 삼성을 비롯해서 현대, LG 모든 기업에 안전 강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똑같은 강의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멀티 캠퍼스를 비롯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도 저 강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공감이라든지 또는 에듀퓨어라든지 Q&A라든지 어디라도 이 강의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많이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해되는 거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안전하고 평생 누구는 뭐 나라와 결혼했다 그러는데 저는 안전만이 저의 생명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바로 경상호 이렇게 찾았고 요 1:29, 300의 법칙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히요. 요런 것도 나오다. 300은 무상해 사고 다른 말로 뭐요? 아차 사고 또 다른 말로 뭐 이래가지고 니어 뭐라 그러죠? 이거 가지고 니어 NEAR입니다. 니어 ACCID 엑시던트 니어 엑시던트는 뭐요? 일체어 물적이나 인적 손실을 발생하죠. 이걸 가지고 아차 사고 또는 니어 엑시던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요. 파지입니다. 기억을 가지고 파지는 종이 찢은 것이 아니고 대안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 안 봐 이거.
과거의 학습 경험을 통하여 학습된 행동이나 내용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파지라 그러죠. 꼭 기억을 하고요. 여기도 파지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작용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억은 파지에 해당된다고 제가 표지를 해두었습니다. 2008년 7월 27일 문제 11번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보네요. 의식의 상태에서 의식의 상태가 있어요. 작업 중 걱정하고 고민하고 욕구 불만 등의 정신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 이런 걸 가지고 뭐냐 그러면 말 안 듣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걱정, 고민, 욕구 불만 등의 정신을 빼앗기는 거 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의식의 우회라 그럽니다. 바로 작업 도중 걱정과 고뇌, 욕구 불만 등이 이렇게 한 번 확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의식의 우회가 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주의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주의를 특징 중 여러 가지 종류의 자극을 자극할 때 소수의 특정 자극에 주의가 집중되는 것은 뭐냐. 오늘 주의는 바로 선택성이 답이에요.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A, B, C, D가 있어도 선택을 하죠. 또 그뿐 아닙니다. 안전 강의는요. 국내에 한 10개쯤 있으면 9개가 적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강의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제수 안전 강의도 어디에 갈 건가 여러분이 한 번쯤 전화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선택성. 똑같은 이게 선택성이고요. 또 변동성이 있고 또는 방향성이 있어요. 검출성 자체는 이게 없어요. 답은 여기 선택성이 답이고 우리는 주의의 특성 세 가지는 그냥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을 단속성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로도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12번째는 스트레스에 대한 건데요. 스트레스 요인 중 직무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 이건 다 안 봐요. 스트레스는요.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동기부여가 저하돼요. 산업안전 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따야 되는데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따기 위한 동기부여가 돼요.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따면 어떻게? 첫째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장수할 수 있어. 또 어떻게? 돈 벌 수 있는 자격증. 바로 이게 뭐다?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제가요. 저 책에 안전관리 목적, 건강제일, 그 다음에 뭐가 썼냐 하면 장수하기, 부자되기 이래서 공업고등학교 교재도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 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안전관리 목적은 건강과 장수, 돈을 벌고 그래서 바로 동기부여의 저하, 정신적 긴장 그리고 자신감 상실 같은 부정적 반응을 초래해 이게 바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를 받으면 안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그러나 적당한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기 있어요. 스트레스는 원인은 동기부여 저하, 부정적 반응이나 그러나 스트레스 요인에 구분해서 직무 특성과 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13번째입니다. 13번째는 적응 기제에 관한 방어적 기제에 해당되는 거. 우리는 도피적 기제와 방어적 기제인데 방어적 기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 도피적이 도망가요. 고립 도망가는 거니까 도피적 기제, 퇴행 도피적 기제, 억압 도피적 기제, 보상 어떻게든 살아남기 이거는 뭐야? 방어적이에요. 방어적에 여기가 보상이 있죠. 1번. 이렇게 해서. 공격적은 직접이나 간접 쉽게 우리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14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채용시 교육 내에 해당되는 채용시 교육 내에 해당되는 겁니다. 첫째, 단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관리의 사항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유해위험 작업 환경의 관리가 이거는 채용시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표준 안전작업 방법도 이거는 지도요령이라니까 이거는 관리감독자에 해야 되겠네요. 작업 공정 유해 재예방 이것도 관리감독자 요거예요 답이.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길거리 잘 다니는 게 동선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는 채용시 및 작업 내용 병행시 교육은 동일하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채용시 및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내용을 우리 기계기구부터 물질안전보건 자료까지 꼭 알아놓고요. 이것은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보호구 규정에 따라 안전모의 착장제 구정 요소는 몇 가지냐면 세 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착장제는요. 바로 머리 받침끈이 있어야 되고 머리 턱끈이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머리 턱끈이라 그러는데 머리 턱끈이라 그러지 않고 이건 없어요. 여기 답이 되겠고 머리 받침끈이 있어야 되겠고요. 머리 고정대가 있어야 돼요. 머리 받침대라고. 그 다음 받침고리 세 가지.
요게 이제 착장제라고 이렇게 나와요. 또 알아둘 것은요. 요걸 다 써놓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해가 요거는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 기사 시험에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요게 5번을 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그림과 내용을 연결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기사에 나왔던 문제가 어떻게 기사에 나오고 기사에 나왔던 문제가 산업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6번입니다. 허즈버그라는 사람은요. 동기이론과 바로 이 요인이라고 동기이론과 뭐요? 위생요인을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동기요인에 해당하는 것에 동기요인은요. 일하는 그 자체 저는 강의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게 바로 동기요인. 임금은 위생요인이에요. 지위도 역시 위생요인이에요. 도전 바로 이것은 동기요인인 겁니다. 도전하는 자체. 그 다음에 작업조건 위생요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요인은요. 직무 내용을 말하는 거. 성취감, 안정감, 도전감, 책임감, 성장감, 발전, 일 그 자체. 일하는 자체가 어떻다? 행복하다 그럽니다. 그러나요. 사실 우리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인데 일하는 자체가 행복하지만 뭐가 따라야 돼? 돈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 힘이 없어요. 저도 강의 어디 갈 때 요사이는 김영란법에 대해가 뭐 30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된다. 그러면 강의에 가지 않습니다. 제가 꼭 이럽니다. 저는 그 배를 주지 않고 강의. 왜? 내가 가치가 없어지잖아. 그죠? 그런 거 있습니다. 17번째 보겠습니다. 17번째 보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다음 중 아담스의 관리 구조 이론의 사고 발생 메커니즘을 가장 올바르게 하는 이 아담스의 관리 구조에 대한 것을 메커니즘에 어떠한 연결을 했냐 그러면 아담스는요. 불완전 행동에서만 발생하는 게 불안 상태에서만 발생하는 이런 거 반드시 행동과 상태 직접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 답은 3번입니다. 이것은 기사에서도 잘 나오는 내용이라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요. 와, 이거는 뭐 합격시켜 주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무죄운동 이념 3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 이거밖에 없네. 무, 선취, 참가 그죠? 이렇게 무를 제로의 원칙이라 그러기도 하고 선취를 안전제일의 원칙이라 그래요. 나머지 없죠 이런 거.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한계가 몇 점? 5점입니다. 19번째 가보겠습니다. 19번째요. 관료주의입니다. 관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관료주의예요. 아직도 사실. 그래서 관료주의는요. 틀린 것은 의사결정에 작업자가 참여가 필수적이다. 말 되나요? 우리 요사이 말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도 팔면 김기춘이가 까라면 다 깠잖아요. 그게 바로 뭐 관료주의잖아요. 시키면 시킨 대 해가지고 하는데 밑에 의사 표현이 되나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아직도 우리 군대에도 이런 게 잘 안 되죠. 이게 관료주의는 밑에 의사결정에 작업자의 참여가 필수적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을 조직 내 한 구성으로만 취급하고요. 그런 기계로 취급하는 거죠. 관료주의는. 개인의 성장이나 자아실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손바닥 잘 비비는 사회가 됐었잖아요. 사회적 여건이나 기술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관료주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어. 우리도 빨리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20번째입니다. 20번째. 안전보건 교육과 강사로서 교육의 진행 자세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나를 보면 돼요. 첫째, 물론 저는 지금 빨리 가고 있는데 가인도 문제니까. 중요한 것은요. 반복해서 교육할 거 맞죠? 귀에 따다고 앉을 때까지 해야 돼요. 셋째, 둘째, 상대방의 입장이어야 돼요. 피교육자 입장에서 지금 강의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강의를 해야 돼요. 셋째,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에서. 그래서 어려운 거 하지 마라. 눈으로 봐라 이런 거죠.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합니다. 답이겠죠. 가능한 전문용어 쓰면 안 돼요. 가급적 한국말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시험에 나오는 말로 교육해야 된다면. 답은 4번입니다. 그 안전교육 자세 이걸 가지고 교육지도에 8원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달 하나씩 하는 것은 진짜 우리는 양이냐 질,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고요. 인상을 강화할 때는 정말 사실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거가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반드시 가연도를 몇 년치 봐라. 최소한 10년치 봐야만 안전하게 합격합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음 강의에서도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